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의 간을 내어주면 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버린 사람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청춘, 건강한 몸,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오늘 화려한 날들 35회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은호는 결국 그 선택의 기로에 섰고 우진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야 했죠. 한쪽에서는 청춘 둘이 수술대 위로 올라가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90살 할머니가 생애 처음으로 런웨이를 걷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만나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난 회에서 우진은 결국 병원을 나와버렸죠. 수술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고 성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호만은 달랐어요. 은호는 우진이 어디로 갔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만 아는 그 장소, 힘들 때마다 함께 갔던 그곳. 기억을 더듬어 한참을 헤매다가 은호는 결국 우진을 찾아냅니다. 우진은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눈은 풀려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죠. 은호가 다가가서 우진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우진이 겨우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어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호야, 미안해. 나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은호의 표정,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으면 넌 바보야. 넌 그 사람 아들이기 전에 내 친구야.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정말로 내가 널 죽인 기분이 들 거야. 그러니까 가자, 오빠. 이 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은호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은호는 늘 남의 감정을 살폈어요. 부모님 눈치, 성재 마음, 지역 기분, 회사 분위기. 항상 자기 자신은 뒤로 밀어뒀죠. 근데 이 순간만큼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못 견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살아달라고. 우진은 그 말을 듣고 마지막 힘을 짜내듯 은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확실히 살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병원으로 돌아온 우진과 성희의 죄책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우진을 급하게 데려갑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검사하고 수술 일정을 재조율하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희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성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아붙인 건 아닐까? 그동안의 선택들이 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건 아닐까? 여러분, 성희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보세요?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인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희를 이해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죠. 사실 성희는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에요. 모성보다 생존을 선택했고 아이보다 남편을 선택했던 사람.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이 만든 결과는 너무나 무겁죠. 성희는 지금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시간은 없어요. 성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이의 선택과 은호의 결심에 몸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 와중에도 은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일 모레 입원할 거예요. 우진이 먼저 환자복 입어야 하니까. 은호는 스스로도 이해 못할 정도로 담담합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고 표정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의 이상할 정도로 단단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은호는 말합니다. 내 오빠라서가 아니라 내 친구라서 해주는 거야.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은호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리는 주체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딸이라서, 누구의 짝사랑이라서, 누구의 동업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내 사람, 내가 지키고 싶은 내 친구. 그래서 선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을 내어주기로 한 거예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회사로 넘어가요. 새 프로젝트 회의가 막 끝났습니다. 다들 바빠 보이죠? 그런데 지역의 책상 위로 한 장의 종이가 올라옵니다. 지은호의 휴가 신청서. 은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딱 2주만 쉬고 오겠다고. 입원 사유는 최대한 가볍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얼버무리죠. 근데 지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펜을 놓아버립니다. 지역의 눈에는 그게 도저히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말랐고 기운도 없고 늘 밤새 일하고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직원. 그 직원이 지금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은 결국 휴가 신청서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이건 승인 못하겠어. 겉으로는 대표로서 직원 건강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마음만 있습니다. 제발 내 몸을 그렇게까지 내어주지 말라는 애타는 마음. 그러자 은호가 웃으며 받아칩니다. 이미 검사도 다 했고 제가는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새 프로젝트 밑그림을 열심히 짜올게요. 퇴원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생각뿐일 테니까요. 이 말을 듣는 지역의 표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결국 지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복잡한 눈으로 은호를 바라볼 뿐입니다. 지역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호가 나간 직후 지역은 바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하죠. 제가 적합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내가 대신 간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게요. 지역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으로 자기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동안 지역은 뭐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근데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사가 돌려주는 답은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아주 밀접한 동거인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지인이 아니면 간 이식 적합 검사 자체가 안 됩니다. 단지 회사 대표고 친한 선배고 후배 오빠라는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역은 그 자리에 서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픈 사람을 돕겠다는 선의만으로는 제도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요. 병원을 나서는 지역의 발걸음이 괜히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우진을 살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모든 짐이 다시 은호에게 돌아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지역은 답답한 마음을 성재에게 쏟아냅니다. 지역이 말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지은호라는 것도 모르고 잃어버린 딸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간이 필요해서 은호에게 접근한 사람들이야. 지역은 말 그대로 소름이 돋는다고 말해요. 몇 달 동안 만나면서도 자기 아들 친구가 지은호라는 걸 몰랐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기보다 간이 필요해서 딸을 찾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기 때문이죠. 그러자 성재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그 집안 좀 산다 그랬지? 배경 좀 알아봐야겠어. 그 쓰레기 부부 정체를 슬슬 흘려야겠다. 성재의 표정이 정말 차갑습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딱 부러지게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세상이 이들을 좋은 사람으로만 보게 두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성재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성재는 은호를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수빈과 만나고 있지만 은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재는 은호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은호를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고통스럽게 만들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게 사랑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의리에서 비롯된 건지는 성재 자신도 정확히 모릅니다. 성재와 수빈의 마음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성재는 은호와 우진 상황이 신경 쓰입니다. 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병원에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모든 마음이 고스란히 수빈에게도 느껴집니다. 수빈은 태어난 척 농담을 합니다. 큰 수술 받는 전 여자 짝사랑한테 굳이 가야 해?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에 묻어 있는 건 가벼운 질투가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에요. 혹시 아직도 성재 마음 한켠에 은호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는 그냥 은호 다음 순서인 걸까? 성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남아있었으면 수빈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수빈이라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이성적인 설명 하나로 쉽게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수빈의 마음은 알면서도 흔들립니다. 알면서도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성재는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자기가 수빈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왜냐하면 수빈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거든요. 수빈을 안심시키고 싶고 수빈 옆에 있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 아니겠어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한쪽에서는 청춘 둘이 수술을 앞두고 무거운 선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이 처음으로 화려해지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바로 옥내의 런웨이 데뷔. 백스테이지에서 옥내는 연신 손발을 떨고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모델이냐 싶기도 하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옥내 옆에서 수빈이 계속 격려합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걸으시면 돼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그런데 막상 무대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깔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오자 옥내의 발걸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고개는 똑바로 들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그 모습을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수빈은 입을 다물지 못해요. 할머니 완전 짱이다. 우리 할머니한테 저런 면이 다 있었어? 환호 속에 워킹을 잘 끝낸 옥내는 수빈한테 혼자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수빈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옥내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할머니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옥내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걸어가면서 자기 손을 내려다봅니다. 오래전 공판장에서 생선을 가르던 손. 남편 병실에서 똥오줌을 받아내던 손. 상철이 취업이 안 돼서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울던 손. 오늘은 그 손이 모델의 워킹을 해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TV로 패션쇼 뉴스를 봅니다. 화면에 옥내가 나오자 모두가 놀라며 박수를 치고 웃어요. 상철도 웃고 순자도 웃고 다들 신기해하면서 옥내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옥내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제 그냥 며느리한테 미안한 시어머니도 아니고 취업 안 되는 아들 걱정만 하는 엄마도 아니야. 그저 좋은지어 모델 조옥내야. 인생 90에 맞이한 봄날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패션쇼가 끝나고 받은 돈을 든 옥내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상철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받아라. 상철이 어리둥절해하며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옥내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내가 정식으로 직업을 갖고 처음으로 번 돈이다. 20년 넘게 밥 먹여주고 병원비 대주고 너무 고마워서 처음 번 돈은 너한테 주고 싶었다. 상철은 갑자기 목이 꽉 조여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엄마한테 용돈을 받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도 봉투의 묵직함을 느끼며 속으로는 울컥합니다. 가장의 자리에서 늘 무겁기만 했던 세월이 잠시나마 위로받는 순간. 그리고 옥내에게는 늦게나마 나라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됩니다. 두 개의 봄날 하나의 질문. 자, 여러분. 35회를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90살에 처음 꽃 피운 옥내의 화려한 런웨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춘 둘의 간 이식을 향한 무거운 발걸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두 장면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 내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나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은호는 우진을 위해 자기 간을 내어줍니다. 오빠라서가 아니라 친구라서. 내가 선택한 내 사람이라서. 옥내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무대에 섭니다. 모델 조옥내로서. 지역은 은호를 위해 뭐든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도우려 하지만 수빈의 마음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35회는 이 질문을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인물들의 입을 빌려 한꺼번에 던져주는 회차였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마침내 수술이 향하는 방향, 간 이식 이후의 관계, 그리고 어른들의 죗값이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은호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친구를 위해 간을 내어줄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건강과 미래를 먼저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만약 우진의 입장이라면 이 빚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성재가 우진 부모의 배경을 파헤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요? 다음 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의 화려하지만 아픈 날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려한 하루 보내세요.